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일기를 가끔씩 씀으로써 사실 이것도 이제 The Quiet 형님의 이제 조언 중에 하나였는데 큐팁이었는데 감사일기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것들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다. 천지백갈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감사일기 쓰진 않지만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죠. 인생이 잣 같고 매우 잣 같고 못 같고 그쵸. 살기 싫을 때가 많지만 그쵸. 내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계정을 뺏기지 않았으니까. 네, 계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지금 현재 70명의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음에 73명에 72분에 71분에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가 또 새벽인 만큼 큰 소리를 못 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나눠볼 얘기는 문학의 밤이라고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문학의 밤일지. 네,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사실은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문학의 밤 어떤 이제 문학을 즐기듯이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책을 읽듯이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올 때 촌밤에 이제 책을 읽듯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밤을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밤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뭐 궁금한 점, 고민이 있다, 사연이 있다 이 밑에 이 물음표 지금 바로 클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명이 있으니까요. 네네. 머리 맞으면 하나쯤은 나오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주무셔야 되는데 뭐 켜놓고 자셔도 사실 뭐 이제 밤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불면증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고민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보도록.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서현님, 아이노지님, 체리씨, 체리씨님 반갑습니다. 랄라님, 라라니님, 손 감사합니다. 손 흔들기 감사드리고 손 흔드는 모먼트 감사드리고요. MT님, MXT님 손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손 흔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우리가 손은 흔들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누를 수 있는 우리가 눌러서 흔들어주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흔들어주신 게 아니었구나. 형 여태까지 흔드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건 줄 알았네요. 좀 민망하고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하트를 눌러서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요. 사라지나요 들으면서 시험 공부 중인데 왜 공부한 내용이 사라지나요? 공부한 내용이 사라진다. 이거 굉장한 고민일 수 있겠는데요. 사라지나요 듣고 널 떠올리는 중이야를 한 번 더 들으면 시험 기간에 공부한 게 떠오르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하는 씨는 한 번 더 버는 거고. 여러분 사라지나요를 듣고 이어서 널 떠올리는 중이야를 들으면 생각이 잘 나죠. 굉장히 잘 떠올리실 것입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자, 한번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스테린 나이님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는 법 알려주세요. 너무나도 많죠. 이거 사실 근데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저도 니코틴에 굉장한 이제 의지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술은 이제 제가 잘 못 마시는 편이라 이제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스키니 브라우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산책을 하여라. 산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클릭해서 듣고 내가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본다는 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 조그만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무의식에 우울이 올라와. 근데 칫솔부터 시작하는 샤워를 머리부터 감아봐라. 내가 그걸 선택한 거니까. 칫솔이요? 예를 들어서 칫솔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린스를 한다? 그리고 바디를 한다? 근데 그 순서를 꼬아보는 거죠.
그것도 내가 결정해서 내 스스로 인생이 바뀌는 조그마한 스텝이니까.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라이브에서. 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되어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네, 스키니 브라운님 조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칫솔을 하고 바디를 해라. 네. 바꿔보는 거죠. 그거 아니지 않아요? 네? 그거 맞아요? 칫솔을 하고 혀를 먼저 닦을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윗몸부터 닦았는데 윗니부터 닦았는데 아랫니부터 닦는다든지 혀를 먼저, 혀는 마지막이었는데 혀를 먼저 닦는 시도를 한다든지. 그쵸. 그리고 이제 샴푸를 먼저 했었는데 바디워시를 먼저 발라버린다든지. 그쵸. 샴푸를 마지막에 해서 샴푸가 생각이 전환을 해라. 샴푸가 몸에 남게 한다든지. 그쵸. 변화구를 줘보는 거죠. 이런 작은 신선함부터 시작해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린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자기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바꿀 수 있다. 내 결정으로. 그러면 스트레스는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언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이었습니다. 네. 혜성 씨는 혹시 어떻게 의존을 하시는 게 있는지, 여기 중에서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중에? 네, 저도 의존하는 건 따로 없지만 이제 아침에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라. 하다못해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불을, 그러니까 일어난 다음에 이불을 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불을 갠 다음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먼저 개고 잠드는 건 어떨까요? 왜냐면은 그러면 일어났을 때 이불이 너무 좋죠. 나쁘지 않지.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좋은 오히려 좋아. 방법이고, 그리고 이불 개고 이제 한번 새소리 한번 들어주고. 소리 한번 이거 좋네요.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무사히 일어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다 최고민수야. 네네. 한번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나. 좋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옮겨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오늘 포인트 이 스트레스 받을 때 의존하지 않는 법, 하루에 여러분의 패턴을 바꿔보아라. 결론입니다. 네. 반대로 꼬아봐라. 그런 신선한 고민을 해봐라.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물을 내린 뒤에 변을 봐라. 네, 이런 것도 이것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실 딱 갔는데 물을 내려야겠다. 물을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싸는 거죠.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괜찮은 게 어차피 다음에 오면은 또 물을 먼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양질의 질문. 양질의 컨텐츠가 많네요. 네, 요거. 네네. 근데 요거 조금 일단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키드와인님, 이호전 체인점 사건 이후에 거짓말처럼 저도 해킹당할 뻔했는데 안전한 비밀번호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요번에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그때 썰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제 비밀번호가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살짝 뭐 어차피 이제 그 비밀번호가 없지만은 살짝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냥 뭐 제 이름과 거의 동일시한 제 이름에 뭐 플러스 인스타그램 뭐 플러스 뭐 숫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떠나 보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니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계정을 해킹한 게 아니라 내가 해킹을 유도했구나.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요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바꿀 때 또 너무 확 바꿔버리면 이제 가끔씩 이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손에 익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비밀번호를 바꿀 때마다 그냥 기억하기 쉽게, 내가 기억하기 쉽게 이제 바꿔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로 바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로 바꿨고요.
이제 잊어버리면은 제 변경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어려운 비밀번호 최대한 어려운 비밀번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걸 해볼까?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한번 이분 한번 갈까요? 네. 자 일하기 싫습니다. 돈 버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살기 싫어요. 알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가을에 싱글랜드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혹시 음악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질문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사라졌죠. 뭐 일하기 싫다 이런 말이겠죠. 네, 일하기 싫다. 네. 근데 이제 저 살기 싫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뭐 저도 가끔씩 하긴 하지만은 이게 머릿속에 있을 때랑 이제 밖으로 내뱉을 때랑 또 이제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거는 진짜 아무리 진짜 힘들어도 밖으로 내뱉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그게 이제 그 말이 다시 그 소리가 내가 나를 통해 듣고 계속 부정적으로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반대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힘드시겠지만은 힘들지만은 힘들지 않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누구보다 멋지게 살 거야. 나는 페라리를 살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트리마즈 살 거야. 네. 나는 아이폰을 살 거야. 뭐 이런 느낌. 그쵸. 나는 성공할 거고 나는 행복할 거야. 왜냐면은 이 말을 함으로써 제가 다시 들어요. 제가 다시 듣기 때문에 이 말이 저한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즐겁지 않았을 때마다 스스로 즐겁다라고 계속 저를 속여왔었기 때문에 그죠.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비로소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는 스타이킹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아무튼 응원 드리고요. 응원드립니다. 다음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 28분이고요 28분 지나가고 있고 46명의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질문 받을 텐데요. 네, 조금 조금 신선한 답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애 상담인데요. 소꿉친구 전 남친이랑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한 번씩 만나서 노는 게 친구가 보기에 안 좋게 볼까요? 물론 친구가 서로 친구하라고 먼저 소개시켜줬습니다. 잠시만 이게 소꿉 좀 인생이 나의 소꿉친구 예를 들어 내가 소꿉친구가 있어. 네. 아니죠. 소꿉친구가 있어? 네네. 소꿉친구랑 남자친구가 있었어? 네. 근데 그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거죠. 둘이 같이 친구도 해. 전 남친이랑?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일 때 소개시켜줬겠죠? 둘이 사귀고 있을 때 너 내 남자친구랑 친구해. 서로 자기의 소꿉친구. 네. 사귀고 있을 때 소개시켜줬는데 헤어진 거지. 헤어져서. 그러고 근데 친구니까 만나는 거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기 안 좋게 볼까? 네. 그 친구가 사귀던 친구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그녀랑 헤어졌고 남친인데 내 친구가 내 헤어진 전 여친이랑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해서 친구라고 만나서 하하호호 즐겁게 놀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보면은 열무나죠. 열무나지. 그거 보면은 바로 산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별한 지 한 달 미만이라면은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만나지 않아주는 게 조금은 좋아 보이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 사람이. 맞아. 만약에 그렇게 잘 지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친구가 봐 그러면
환승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맞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시야로 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그 둘이 하하호호 노는 모습을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아 쟤네 뭔가 있었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나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친구니까 상관없잖아요. 만나도 되는데 티 안 나게 만나라. 들키지 말고 만나라. 네. 도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좀 도의적으로 좀 그분의 기분을 지켜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론은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 하면서 만나세요. 그거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유교남들은 한 달도 좀 짧아서. 한 달 좀 짧은가요? 그래 맞아 한 달 좀 짧아. 6개월까지 하죠. 그 정도는 친구가 아니겠는데. 아예 그러니까 얘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맞죠. 아무런 감정이 들지.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 근데 둘이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소꿉친구랑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소꿉친구의 정신이 온전치 않을 테니까. 다 같이. 아니 다 같이가 아니라 셋이가 아니라 전남친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소꿉친구를 만나서 놀아줘야 되는 게 아니지. 소꿉친구를 좀 위로해줘야 된다. 오해도 안 할 겸 이제 같이 놀아줄 겸 그래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치껏 행동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적인 게 필요하다. 어쨌든 네네. 다른 질문. 이별은 너무 험하죠. 힘든 부분이죠. 힘드니까요. 네. 자, 요거 네네. 짧게 한번 또 태성 씨가 아마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을까요? 혹시 음악을 만드는데 길이 도저히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와, 이거는 너무 복합적이죠 사실. 복합적인 말이고. 사실 이건 진짜 음악 하시는 분들 모두한테 포함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굳이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어떤 이제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뭐 이제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은 저도 길이 안 보여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바로 엊그제 앨범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잘 안 보입니다. 아직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는 똑같다. 그러면 자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려고 노력해야겠죠. 내가 지금 어떻게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안 보이게끔 본인의 시야가 안 보이게끔 내가 나를 틀 안에 가둔 건 아닐지. 도역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약간 그 느낌이긴 한데 본인이 파란 배경 안에 선글라스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쵸.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뭔가 내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지금 어차피 앞이 안 보이는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쵸. 그리고 그거는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길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인다는 게 뭐 사실 길이 보이나 부항.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는 유머 너무 멋집니다.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지어주자면 그겁니다. 목적지를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들고 싶은 음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세부적인 목표를 만들어라. 네네. 제일 큰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세부적인 걸 만들기가 쉬울 테니 마인드맵 같은 접근을 하라. 네, 맞아요. 이런 게 결론이겠죠. 결과에서부터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요즘 핫한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떴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직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요. 그게 본인이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단락에 있는 건데 가운데 그 사람이 원하는 최종 목표가 있으면 뭐 운, 노력 뭐 이런 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가. 운 쪽 단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줍기 그거를 남이 버린 운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 운을 줍는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뭔가 세세한 목표를 두고 그걸 실천하면
이제 거기서 중분류로 넘어가고 중분류에서 많은 걸 이루면 대분류로 넘어가고 대분류에서 많은 걸 이루면 목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오타니의 얘기를 기억하세요. 오타니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을 한번 스위치 레인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내려가 볼까요? 아이고. 근데 누르면 다 안 나올 텐데. 질문을 눌러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네, 읽어주시죠.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 남자친구의 집착과 나이값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헤어지자고 하게 되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런데 제 이별의 끝은 항상 상대가 저에게 막말하는 걸로 끝나요. 제 올해 목표가 그럼에도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용서하기라서 용서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오늘 1원씩 보내면서 계좌 메시지로 사과를 하는 이 30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차단했는데 계좌 삭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굉장한 집착을. 네, 집착과 나이값 못하는 부분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또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느낌. 근데 이별의 끝이 항상 안 좋았대요. 안 좋은데 본인의 올해 목표가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래. 네. 상대가 저한테 막말하는 걸로 끝나요. 네.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지. 근데 그럼에도 목표가 아이러니하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올해. 일단은 긍정적인 것은 일단은 계좌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일단 머니톡이니까. 일단은 머니톡이기 때문에 일단은 1년이면은 350원의 수익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너 1원밖에 못 보내? 이렇게 연락을 하세요. 너 이걸로 장난해? 100원 공 하나 더 붙여. 그래, 공 하나 더 붙여라. 너 앞으로 100원씩 보내. 100원씩 보내. 근데 그거 머니톡? 너 머니톡 할 거면 앞으로 1,000원, 10,000원씩 할 거면 제대로 해. 그러게 왜 1원이냐고 주인공이 나왔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머니톡인 것도 있고 계좌로 받는 건 사실 네이버에서 인증받을 때나 토스 인증받을 때도 막 그런 거 뜨잖아요. 네이버 푸른 하늘 하면서 1원 막 이런 거 쓰라고 하잖아요. 푸른 하늘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시지처럼 그냥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어느 정도 용서를 했다. 하지만 보긴 싫다. 용서와 그 보기 싫은 건 좀 다른 느낌이니까 어느 정도.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무시가 답이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남자를 그게 아니고 그를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잊어라.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에 얽매이기에는 너무 이 사람의 그 만났던 사람의 그릇은 작고 우리의 그릇은 크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마냥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나요? 있었거든요. 머니톡을 했나요 혹시? 머니톡은 아닌데. 머니톡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게 막 집착이라고 볼 수도 없긴 한데 제가 상대방보다 더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 더 이제 막 연락을 기다리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제 더 조급해지고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어떤 이제 그녀가 이제 떠나간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입장을 완벽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분을 만약에 정말 사랑하셨는지 한번 이것도 되짚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분이 진짜 좋았으면은 그게 집착이라고 느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어폐가 있는 게 막말을 들어서 싫어하는 거니까. 막말을 나이값도 못하고 집착을 하고 막말을 하니까 이제 싫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나이값을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쌓이다 못해서 막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서로 막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싫어하게 되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계기. 하긴 집착이 사실은 이제 뭐 상대방이 느꼈을 때 불편하다면은 그게 이제 집착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남자가 진짜 건강하게 뭔가 좋아하고 네. 그랬으면 이런 머니톡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일할 때 3시간에 한 번씩 영통 걸었어요. 이거는 이거는 조금 집착이네요. 조금 과하네요. 네. 과하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진짜 간절했으면 네. 집 앞에 왔을 것이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거기서 기다렸을 것이다. 근데 안 기다렸죠. 머니톡만 했죠. 일원으로. 간절하지 않다. 정상적인 마인드는 아니라고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간절하지 않았다. 간절했다? 그럼 왔을 것이다. 간절했으면 이뤘을 것이고 다시 재회를 했을 것이며 내가 이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정신을 좀 차려보고 네? 이제 이 고민자의 질문 주신 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것도 약간의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이제 이분께서 그러니까 이별의 끝은 항상 상대가 저에게 막말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복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과 어떤 비슷한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계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연애를 대하시는 태도나 아니면 이제 남자를 어떤 보는 기준이라던가 또 그런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있으면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완전 현실적인 얘기네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얘기네요.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제 아워스카였기 때문에 아워스카 이것도 내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 되실 것이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저희가 한 말은 본인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본인을 한번 재점검하고 남들도 한번 보는 눈을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머니톡은 이제 앞으로 100원씩 조금 가격을 올리시는 방향으로 100원이 아니면 읽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약간 조련을 하는 거예요.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면은 카톡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생각보다 이제 연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연애 얘기 많이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연애 상대를 볼 때 어떤 걸 중요시해서 보시나요? 네. 힛 와인의 이성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저를 이해하고 타인을 한 번 더 이해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애 상대를 볼 때 어떤 걸 중요시해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외모입니까? 외면을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눈이 높구나. 요즘에는 또 조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기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사람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됐느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애 상대를 볼 때 어떤 걸 중요시 보세요. 그러니까 남도 중요한데 저는 요즘에 저를 좀 더 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면을 보니까 외면과 내면을 다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외면과 내면이 준비가 돼 있는가? 그치. 자기를 성찰해 볼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중요시 보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내 외면과 내면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왜 내면에도 하나씩 뭔가 구체적인 뭔가 포인트가 있다면 손이 중요하다? 아니면 눈알이 중요하다?
눈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세세한. 아 그냥 이제 가볍게 한번 해보자면은 이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면 같은 경우는 약간 고양이상 이런 느낌. 강혜린 씨. 느낌이고, 네네. 내면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좋죠. 배울 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없는 게 있고 또 본인의 생활이 있는. 발전하는 사람. 약간 그런 비전이 있는. 네. 비전이 있는 발전적인 자기 개발을 하는. 그리고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중요하다. 주고 받을 수 있는가. 네네. 베스트다. 베스트지. 요렇게가 보고요. 일단 키도한 씨가 했으니까. 혜성 씨가 이성관이. 저도 뭐 외면 안 본다는 건 너무 거짓말이고 사실. 외면을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전 눈 큰 여자 좋더라고요. 눈 큰 사람. 눈 큰 분들이 예쁘지. 이쁘신 분들 많고. 그분 계시잖아요. 그 골목 식당의 조보아 씨. 그런 분들이 약간 눈이 크지 않나? 약간 강아지상. 강아지상 오케이. 전 다 좋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또 있는 것 같아. 이제 외면을 한번 봤으면은 그다음에 뭐 좀 내면을 보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순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순서는 항상 바뀌는 것 같고. 근데 갈수록 이제 더 내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저는 이성관이라 외형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크게 상관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끌리는 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뭐 와인이 형이랑 얘기를 하면 아는 거지만 와인이 형은 어느 정도의 미인상을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이상 중에서도 미인상 분들 일단은 미모를 가지신 분들. 근데 저는 약간 막 엄청 뛰어난 미모를 가진 분들을 좋아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지리지, 야, 너무 이쁘지, 이런 외면적인 이런 사람들을 그래 굳이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 약간 다르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만날 수 있어도 안 만났어요. 진짜요? 그런 사람. 네. 좀 부담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막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건 모르겠고 내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배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도 인사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고 감사하다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SNS 핫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웨이터가 왔어. 웨이트리스나. 근데 뭐 직원분들이 오셨어. 그 웨이터분들이. 근데 뭔가 하대해. 배달하는 분을 하대하거나 인사도 안 해. 아니면 뭐 맞아. 버스 기사분을 하대하거나 인사를 안 해. 그거는 그 인성이 약간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평소 행실도 중요하고. 평소에 행실이 중요하다. 배려를 해주냐 안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발전적인 것도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하고 배려, 코드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고 있느냐, 사람답게 대해주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성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게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이제 웬만하면은 진짜 배려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너무 이제 과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있긴 있죠.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왜 잘한 게 다 다르고 생활도 다 달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어차피 제가 앞서 말하는 사람들 기사님이나 뭐 택배 아저씨나 한 번 보고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을 사람처럼 대하지 못한단 말이죠. 어차피 안 봐. 어차피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맞아. 제대로 뭐 얼굴 기억도 못할 사람들이야. 근데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배려가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마 셋 다 원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그 여성상 교집합은 있죠. 이성상이 교집합이 있어요. 저희가 막 그 사이코패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배려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발전도 중요하죠. 발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면과 외면은 이런 느낌이다. 한 명씩 골라볼까요? 제가 한번 골라보고 혜성 씨가 한번 골라보는 걸로.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었네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냐, 프로듀서가 되고 싶었냐에 대해서 한번. 꿈을 제대로 꾼 게 언제냐.
승환이 형 먼저.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거냐? 아 저는 이제 가수가 되고 싶었던 마음은 그러니까 이제 좋아는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좋아는 했었는데 꾸준히 좋아했었는데 아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하고 노래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가지겠다는 이제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약간 뭔가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흐르고 하고 그래서 완전 그냥 취미로 지내다가 이제 물론 되고는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업으로 삼기는 좀 이제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제대로 노력한 게 몇 살인가요? 제대로 한 거는 이제 저는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한 26, 진짜 6 때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하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만두고 왜냐면 저는 또 대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 4년제를 이제 한 3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취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그냥 그 매트릭스에 갇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아 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꿈이 있지만은 이 가수는 라는 거는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평범한 취직을 해서 살아야 되는 거나 그냥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생각에 이제 갇혀 있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걸 깨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랬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우 씨는 언제 프로듀서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나? 저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진지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춤 동아리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려고 싶어 들어간 건 아니고 친구가 꼬드겨가지고 들어갔는데 약간의 관심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춤추는 음악들이 다 있잖아요. 춤추는 음악들에 약간 제가 다 담당했었어요. 편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전에 골드웨이브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알죠. 골드웨이브 알죠. 골드웨이브라고 이제 확장자 바꿀 때 많이 썼었죠. 맞아요. 확장자도 바꿀 수 있고 편집할 수 편집도 할 수 있고 맞아. 그런 걸로 이제 많이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좀 그때 당시에는 춤에 대한 비전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저한테도 전 취미였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큐베이스를 깔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냥 엄청 막연하게 재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좀 뭔가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중학교 때였고 때. 그러면 혹시 댄스에 피가 흐르고 있나요 지금? 지금 장난 아니죠? Whoa, kill it. Whoa, oh shit. Yeah. Okay. 댄싱 머신이었구나. Real dancing machine.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지해지더라고요. 진지해진 시기가 언제죠? 한 고3? 좀 막바지였던 것 같기도 해요. 비전을 봤군요. 네, 졸업할 때도 됐고 뭔가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3 때? 네. 그때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많이 활성화돼 있었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어떤 이런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뭐 다른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같이 좀 재미도 느끼고 좀 그때는 약간 좀 용돈 같은 것도 좀 벌고 음악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머니톡이 있어야. 네, 머니톡이 한번 있기 시작하면은 피드백이 있어야죠. 네, 맞죠. 그러고 시작해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다들.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멋집니다. 뭐 그냥 뭐 암묵적으로 룰이었죠. 암묵적인 거였죠. 뭐 초사 때 처음 협됐고 초6 때 졸업하고 나서 그 중1 올라가게 친구랑 2,000원 좀 넘는 G마켓에서 스탠드 마이크 2개 사서 초등학교 때 네 녹음을 해보고 초등학교 공연 졸업하고 근데 이제 그걸 녹음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니까 천천히 뭐 조금씩 해본 거죠. 그때는 뭐 진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랩을 하는 거였지. 가사 쓰고. 근데 뭔가 진지하게 한 거는 한 5, 6년 된 거 같고 근데 그 전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자라오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암묵적으로 해야 되겠다. 암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에 잠재되어 있었다 둘 다. 음악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근데 이거밖에 못하니까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운명이었네요. 네, 스키니 브라운 이렇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골라보시죠. 네. 오케이,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혜성 씨 골랐나요? 한번 골라볼까요? 와, 근데 군대 얘기가 많고 군대도 있고 자존감 높아지는 법. 그런 것도 있고. 뭐가 있을까? 좌우명? 요즘 좌우명 한번 해볼까요? 궁금하네요. 누르면 됩니다. 좌우명. 혹시. 이게 혹시 보고 계시다가 나가면은 질문이 사라지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잠깐 나갔다 들어올 수도 있지. 좌우명이 뭘까? 키동아인의 좌우명. 근데 저는 좌우명이 없네요. 진짜?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는 없는 그러네.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를 수가 없어. 형은 진짜 많긴 하다. 많긴 할 것 같아. 그러면 혜성 씨의 그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네. 어떤 게 어떤 느낌이나. 저도 정말 포괄적으로 있긴 한데 하나를 딱 짚어보자면은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자. 저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하던 말씀이셨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정직한 거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그쵸. 맞아. 거짓말을 좀 치는 순간 좀 내가 좀 뭔가 저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맞다.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좀 사람 좀 진실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매사에 약간 진실되게. 네. 좌우명 생겼네요. 비밀번호 철저히 설정하자. 네,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직한 거. 정직하게 살자. 좋은 그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막 뭐라 그럴까? 약간 아버지가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장한 이 조직들의 교훈 같은 느낌? 조직들의 급훈? 그런 게 약간 정직하게 살자. 약간 착하게 살자. 네, 착하게 살자. 저희 아버지 태권도 관장님이셨거든요. 오, 그러면은 충분히 진짜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협회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태권도 좀. 저 태권도 오래 했죠. 저 5살 때부터 실력이 있으시겠는데. 몇 단인가요? 저는 4단에서 그냥 제가 안 한다고. 4단이면 사범을 할 수 있는 단이죠? 네, 맞아요. 3단부터 아마 사범이 되는 걸로 아니까. 사범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애기들이 이제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줄 수 있는. 티칭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어쨌든. 와인이 형의 좌우명은 무엇일까? 저의 좌우명? 그냥 이제 저는 굳이 이제 하나로 추격하자면은 근데 이 좌우명이라기보다 약간 좀 목표 같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좋은 음악을 들려주자. 이제 이게 또 스윗 와인 이거 생각하려고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뭐 제가 원하는 삶이랑 연관도 돼 있는 거고, 그쵸. 이제 뭐 돈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살아가는 뭐 방향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게 맞물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의 좌우명이 옛날에 현실을 지키자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가졌던 어쩌다 가졌던 게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스타에서도 유명하고 인터넷에서도 유명했던 말인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다리는 건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hit you hardest, hit hardest 뭔가 약간 격하게 때렸어. 뭔가 내가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 다르고 싶다? 미친놈이거든요. 그냥 미친놈의 마인드거든요. 모순적이죠. 네, 모순적이지.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생각했던 좌우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행동할 거면 계속 똑같이 행동하면서 이제 뭐 내일 부자가 되고 싶다? 내일 내 노래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바란다. 그럼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려 봤고요. 네. 마지막 한 두세 개 한번 해볼까요? 네, 두세 개만 더 고민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고민을 나누고 싶거든요. 네. 자. 이분 나가셨나? 이분 나가셨나? 나가셨네 이분. 이건 근데 이거는 근데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읽어볼까요? 군대 입대 앞두고 있는데
권태기인 여친이랑 헤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사랑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요. 정리하자면 군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권태기인 이성분과 만나는 분과 헤어지고 가야 되나? 와, 사랑이 식은 느낌이 든다. 사랑이 남긴 것들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혜성 씨가 조금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공익이기 때문에. 저도 상균이에요. 오케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게 근데 공익도 상근도 훈련소는 훈련소를 가잖아요. 근데 입대를 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 배정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근데 이제 들어가는. 근데 어쨌든 입대를 하면은 최소한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몇 개월은 못 보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의 훈련소 기간이 있잖아요. 휴가 나오는 기간까지 끝나고. 근데 그 안에 생각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좋아해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갔다가. 맞아. 왜냐면 지금 식어 있는 상태인데 갔어. 그 상태로 갔어. 거기서 인생이 힘들고 더 짜증을 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안 나네? 헤어져도 되겠다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그때가 좋았구나.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그때 좀 되게 좋은 생활이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권태기를 느끼고 계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몸이 멀어지면은 뭐 마음이 멀어진다고 하긴 하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진짜 생각을 이제 또 가지는 시간을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뭐 좋은 쪽으로든 뭐 안 좋은 쪽으로든 뭐 아무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 좋은 말이 상대방의 현재 감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둘이 똑같이 뭔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치면 사실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해 보자면 본인은 입대를 하고 그분은 사회에 남아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가 있겠지.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본인을 정말 좋아했으면 만나다가도 생각이 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밌게 놀고 뭐 교류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얘는 이랬고 얘는 아주 좋았다 이러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다. 모든 건 얽히고 설켜 있다. Goes around comes around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 옆에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선글라스 거의 스킨이네. 네, 거의 스킨이고요. 이제 이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는 뻥 뚫려 있어요. 이 안에가 시신경밖에 없어요. 이 안에가 다 뚫려 있고 그래서 이게 가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근데 이제 그냥 문득 그냥 감정이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만약에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이별을 하고 입대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종종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별하면은 일주일 동안 일단 한 3일 동안은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3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막 병신이 되고 일단 3일 병신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거의 이제 준 병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은 잘 수도 있는 상태가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되고 그 다음에 2주차부터는 좀 괜찮다가 한 달 동안 그걸 쭉 이어가다가 한 달 동안 쭉 그 우울감을 이어가다가 한 2달 이상 때부터 뭔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는 그러니까 너무 막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사는 게 정신없이 거기 이렇게 입대하면은 정신없이 막 규칙적으로 뭔가 계속하고 막 사람들이랑 막 계속 훈련하고 그러니까 막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몸이 힘드니까 아마 생각을 덜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이거다. 얘기를 나누고 헤어질 거면 헤어지고 가서 그러고 본인을 추스르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아예 입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이별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극복하기 이별을 극복하기에 어떤 좋은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오래 만났으면 오래 만난 사람하고 헤어지면은 맞아. 당연히 완벽할 수 없어. 모든 건 양면성입니다. 모든 건 양날의 검이고 좋은 일을 해도 그러니까 나쁜 일은 있는 거고 나쁜 일을 해도 좋은 일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또 연락을 못 하니까 할 얘기 다 오고 가야지. 맞아. 근데 어차피 헤어지면은 카톡 안 봐요. 아 근데 뭐 얘기는 해봐라 이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네. 이게 그냥 권태기일 뿐이지 뭐 사실 뭐 그게 뭐 두 분이 뭔가 약간 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맞아. 권태기 누구나 옵니다. 네. 사실 뭐 문제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싸우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물 흐르듯이 고딩 엄빠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거 되지 않을까. 네. 2개 더 골라봅시다. 네, 조금 원하시는 거 한번 골라주세요. 조금 신선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키니 브라운님과 동갑으로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8년 차. 직급도 올라가고 직장 내에서 나름의 무게 있는 위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어 지치기도 해요. 와우. 근데 또 올라온 만큼 일을 내려놓기도 쉽지가 않네요. 일에 찌들어 연애도 귀찮게 느껴져 안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 분은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모든 걸 내려두고 쉼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게 진짜 어렵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이고요. 아니. 오케이. 일단은 근데 이게 일단 8년이라는 게 쉽지 않아. 짧은 시간 아니죠. 그러니까 한 직장을 요즘에는 2년 이상 다닌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네, 진짜. 그거에 4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8년 차면은 그러니까 직급도 무게 있는 위치가 되셨다고 했는데 더 내리고 있겠죠. 네, 일단은 어쨌든 이분의 지금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추측해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상태인데 근데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할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일을 만약에 오래 해야 되는 약간 직종이라면은 진짜로 연애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피곤하죠. 갔다 와서 쉬고 4시간을 가지면 하루가 끝나. 그것도 짧아. 바쁘죠. 네, 그것도 짧아. 어떠신가요? 지금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번아웃. 근데 이게 놓기 어려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물론 해보실 수도 있어. 연차월차를 한 번도 안 쓰고 다 모아서 원기옥을 본인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수인계만 잘 해두고 여행 가는 날을 정해두고 그 전에 다 해두고 웬만하면 원기옥을 써서 좀 길게 쉬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을 진짜 뭐 근교가 아니라 멀리 가는 거야. 서울인데 부산을 가. 그냥 제주도를 가. 서울 근교로 가지 말고 아니면 일본을 가. 좀 더 가까운데 그게 멀진 않은데 엄청 가깝진 않은 곳을 가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를 느껴보는 게 맞아. 좋지 않나.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애들이 많이 이쁜데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네. 잠깐만 그러면은 진짜 그렇겠다. 자기 삶을 잃어가는 듯하다. 이건 좀 어렵네. 이게 아마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진짜 이게 어렵다. 어쩌면 옛날부터 가지고 온 취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 취미가 없으니까 더 번아웃이 심하게 오고 애들 좋고 참 좋은데 일이 힘들어지는 거야. 취미가 없어. 취미로 스트레스를 그걸 못하니까 힘든 거죠. 맞아. 이거 근데 맞아.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요즘에 요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뭐 한 작년 때부터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당장 너무 힘드니까 그죠. 이제 뭐 그죠. 뭐 당장 이제 막 월세 걱정을 하고 있을 시즌이니까 사실 막 뭐 내 삶이 뭐 지금 뭐 어떻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이제 달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뭔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다른 게 보인다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서 뭐 이거는 이제 이분 사연이랑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이제 취미 막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뭐. 근데 이제 요즘에 느끼는 게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취미는 이제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이제 나한테 재밌는 거를 어떤 일에 그런 걸 해주는 게 이제 취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그래서 확실히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MIINJ님께서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이제 푹 쉬는 이제 이런 좀 극단적인 것 아니더라도 이제 가벼운 취미 본인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선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어떤 이제 마음의 풍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쵸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 찾아보면 많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요즘에도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취미가 없이 이제 지내다 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가 뭘 좋아했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책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아보는 거 그치. 내가 좋아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맞아. 내가 좀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고 그것들을 나한테 해주는 거 약간 소확행 이런 바이브 소확행 중요해. 네. 저도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정적인 일일 수 있어. 앉아서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는 일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시니까 정적일 수 있어. 동적인 운동을 하나 가지는 게 스쿼시, 뭐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회도 많고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옷을 사면서 오는 즐거움도 있고 장비와 그러면서 꾸미고 자기가 운동을 했을 때 그거 괜찮거든요. 아예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들어봐. 원데이 클래스 좋아요.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스쿼시 원데이 클래스 그거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걸 들어보는 게 어떨까. 원데이 클래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너무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그치. 점진적으로 이제 좀 좋아하는 일이나 나한테 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맞다.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 취미가 없었는데 그나마 토스트 키카코 하우스 콘서트로 힐링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한번 불러주세요. 사실 이게 최고의 취미죠. 맞는 말입니다. 키카코 하우스 또 놀러오세요. 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4시 13분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문학의 밤 오늘 끝인가요? 아니요, 문학의 밤 우리 혜성님과 프로듀서 혜성님과 스키니 브라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네, 혜성 씨가 불러주시죠. 네. 군대가 왔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뭐가 많고요. 혜성님은 처음 보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도 있고. 저가 궁금한 건 이건 뭐. 네, 해봅시다. 오케이. 자, 세 분은 평소에 가사를 쓰실 때나 작곡을 하실 때 경험했던 걸 쓰시나요? 아니면 어느 한 가지의 영감을 얻어서 쓰나요? 라고 왔는데 저는 이제 거의 반반인데 경험이 좀 더 많죠. 경험이 한 7 정도 되고 약간의 이제 공상과 망상이 한 3 정도. 블렌드를 했다. 네, 보통 이별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한 7 정도가 이제 경험 기반으로 하고 3 정도는 어떤 이제 조금씩 가미를 하는 거죠. 약간 그 어떤 표현이라든지. 그치. 약간 좀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좀 살에 옷을 입히는 거죠. 네. 그런 걸 추가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고요. 그 혜성 씨는 작곡하실 때
근데 혜성 씨는 작사를 네, 그렇죠. 저는 작사가 아니에요. 작곡할 때 어떤 그러니까 경험했던 거에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지 영감을 다른 데서 받는지 경험을 기반으로 영감을 얻냐 아니면 그냥 영감을 얻냐 이런 거지. 사실 좀 플레이어도 좀 신기한 게 저는 플레이어 아니다 보니까 경험으로 이제 가사를 쓰고 경험을 되게 얻는 게 많더라고요. 플레이어들 중에서 보면은 저는 그쵸. 그런 편이 아니고 약간 다른 음악에서 많이 받고 좀 다른 뭐 영상이나 그런 걸 많이 봤을 때 좀 그런 편인데 좀 뭔가 직관적으로 듣는 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거. 뭔가 좀 가사를 쓰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좀 신기해요. 듣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음악들에서 많은 영감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킬브라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가사를 쓸 때 경험했던 걸 쓰냐? 근데 이거는 뭐 가끔씩은 완벽히 소설일 때도 아주 가끔 있지만 원래 상상을 하고 소설을 쓰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행위니까. 왜냐면 저도 옛날에 글을 몇 번 썼었습니다. 혼자서 소설을 써보고자 그런 뭐 욕망도 있지만 웬만한 건 와인형과 비슷하게 블렌딩을 합니다. 경험이 꽤 있고 반반 정도를 섞는 거죠. 어떤 곡에서는 6-4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곡은 7-3, 3-7, 4-6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경험의 구절, 그러니까 경험에서 느꼈던 걸 가져와서 그거를 기승전결을 맺을 때 결로 가기도 하고 전이 되기도 하고 한 줄을 쓰기도 하고 두 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거를 색깔을 입혀놓고 거기다 이제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죠 사실. 근데 경험이 기반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험만이 무조건 하는 영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면 경험이 토대는 된다. 그 위에를 어떻게 하느냐.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뭐야 블로그 같은데 투고를 하셨나요? 옛날에 뭐 사이트에 올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어릴 때고. 요즘 브런치 같은 것도 많으니까. 혹시 DC 인사이드였나요? DC 인사이드 아닙니다. 전 DC 인사이드 글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썼던 거 말고 그 잘하면서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 썼던 것들은 스프링 노트에 썼었어요. 스프링 노트에 글로 형사의 얘기를 쓰거나 근데 굉장히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중학생? 뭐 중1 이랬겠죠. 제 기억으로는 처음 시작이 약간 의성어로 시작을 해. 상황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이제 도둑이 도망가고 형사가 그걸 잡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시각적인 표현들이 있었어요. 길을 돌아가서 이렇게 잡는 이런 거예요. 약간 나중에 영화 연출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쓸 때 형사와 도둑의 이야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유치원 때인가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정글북의 무대가 있었는데 정글북이라는 소설의 무대 그걸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그 공연에 대한 그림. 근데 제가 그거를 저도 기억이 살짝 나는데 아빠 엄마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들어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은 정글북 무대 하면 그냥 정글북의 그 장면만을 그리잖아요. 애들은 또 어렸는데 제가 조명하고 이런 걸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표현을 하고 싶어 했다 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 그 상상력과 어떤 표현력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 조명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막 이런 거 물어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아까 이게 위에 있던 질문 중에 이제 Rainy Day Rainy Day는 경험 기반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경험과 소설이 많이 섞인 거죠 사실. 경험이 어느 정도 토대는 있지만서도 사실 Rainy Day는 되게 비율이 어때요? 약간 Rainy Day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나 혼자 훌곤해서 빗소리에 맞춰 혼자 비가 와 약간 레이니데이는 그렇게 막 경험이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고 경험이 그냥 어느 정도의 뼈는 잡았다. 그리고 많은 건 아니다. 근데 사실 그 노래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고 가사도 보면은 되게 이제 감성적이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 같이 있었던 추억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비가 올 때마다 그 추억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비가 와 오랜만에 옛날에는 너랑 있을 때는 비 오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맞고 싶다. 생각이 나서 그냥
맞곤 해. 그러니까 그냥 비를 맞아버리는 약간 이런 되게 그거를 미친 척하고 다들 그냥 우산 던지고 맞으러 갔던 게 기억이 나요. 가방 던지고.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있죠. 그게 너무 기분이 짜릿했어. 물론 맞고 나서는 친구 집 가서 뭐 이렇게 좀 말리고 이렇게 좀 있었죠. 맞지. 밥도 간단히 먹고. 근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나요. 엄청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맞았다 친구들이랑. 근데 그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러니까 일부러. 네, 일부러. 그러니까 우산도 있고 가방도 있어. 다 던져놔. 교복이야. 아론기어 퍽이야. 어릴 때 정신 없으니까. 그냥 맞고 싶어서 다 같이 맞을래? 맞자 하고서. 맞아. 그게 되게. 그땐 다 재밌으니까. 네. 그 장면이 로맨틱했다는 거니. 그거 진짜 재밌어. 막 서로 깔깔대면서. 네네네. 또 뛰었다. 많이 오는 만큼 더 재밌잖아요. 네, 많이 오는 만큼 더 재밌어요. 그땐 진짜 폭우였어요. 근데 확 와야 돼. 네, 폭우였을 때 맞으니까 그 기억이 엄청 세더라고요. 맞아. 좀 이제 잔잔한 거면은 그냥 재미없죠. 감흥도 없는데 맞아. 진짜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제. 그쵸. 거의 뭐. 현실로 영감을 받고 쓰는 게 많으니까. 그쵸. 노래마다 어떤 그 비율이 좀씩 다를 뿐이지. 그죠? 거의 다 뭐 그렇다. 좋습니다. 네. 딱 내려갔네. 딱 타이밍 맞게 질문이 내려왔네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했으려나. 네, 오늘 지금 거의 어느덧 네, 잠깐 떴었는데 70분, 네, 1시간 10분 저희가 진짜 많이 달려왔네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40명의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아마 내일 굉장히 피곤하시겠다. 아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문학의 밤 오랜만에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킨 건 처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으로 만나요. 네. 잘 자요. 잘 자요. 이제 똑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잘 자요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잘 자요. 잘 자요.